중학교 2학년 일산중, 그 다음에 호국중, 현산중, 17회부터 해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번이에요. 호윤은 기차가 출발 전까지 1시간 반의 여유가 있어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20분이 걸리고 물건 사는데 그 다음에 갈 때, 올 때 속력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 구하여라. 자, 그림을 좀 그려놓고 고민해 볼게요. 요렇게 놓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상점이래요. 근데 일단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놓고 이 거리를 x라고 놓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물건 사는데 20분이 걸리니까 얼마 이내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1시간 30분 이내예요. 그럼 물건 사는데 20분 걸리니까 왔다 갔다 그 이동 시간은 1시간 10분 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갈 때 속력이 3이니까 3분의 x, 이게 바로 속력분의 거리, 그지? 여기 시간이 되겠죠? 올 때는 얼마나 걸려요? 4분의 x 해서 얼마 이내 시간이 1시간 몇 분이에요? 1시간 10분 이내면 되겠죠? 이거 10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친구가 6분의 7이 되겠네요. 6분의 7 2라고 놓고 양변에 얼마를 12를 곱하면 4x, 3x, 7x가 될 거고 여기도 12를 곱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나눠주면 맞네? 14? 나눠주면은 얼마? 2kg 이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쁘게 약분이 되네요. 자, 4번이었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두 개의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우리가 평행할 때만 많이 공부했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평행하면 만나지 않겠죠. 근데 둘 중에 만약에 두 녀석의 기울기가 다르다고 생각해 볼게요. 기울기가 다르면 뭐 이렇게 생겨먹고 이렇게 생겨먹었겠죠. 이게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직선이니까 쭉쭉 뻗어나가서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결국 두 직선에 뭐가 다르다면 기울기가 다르다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얘기고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이거나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얼마냐면 요거 싹 넘기면 2y죠. 2로 나눠주면 2분의 5고 아마 이 정도는 보일 거예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얘도 기울기 얼마에 넘기면 ay인데 a로 나눠주면 a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너네 둘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푸냐면 이게 갖다가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갖다 놓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양면에 이거는 2a를 곱할게요. 2a를 곱하면 5a가 될 거고 그냥 여기다 역수 취하면 낫겠네요. 그죠? 자, 여기 역수 취하면 a가 될 거고 역수 취하면 5분의 2가 되겠죠. 이런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5분의 2가 아닌 거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그림 1차 방정식 두 녀석의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절편이죠. x 절편들이 pq로 주어져 놓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4래요. 이쁘게 주어져 있네요. 좌표 세팅하고 자, 그랬을 때 pq의 넓이가 14.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14인 걸 이용해서 ABC값 물어봤는데 일단 마이너스 1,4는 그지? 요 그래프 위에도 있고 요 그래프 위에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C가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X의 마이너스 1을 Y의 4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얘가 4가 될 거고 이렇게 표현되니까 C가 4라는 걸 이해했어요. 두 번째, 마이너스 1,4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Y의 4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걸 일식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구해야 돼요. 문자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안 썼죠? 넓이 14니까 넓이 14는 2분의 1에 밑변을 a라고 놓을게요. 요 길이를 a라고 놓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밑변을 a라고 a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L로 놓을게요. 이 길이를 L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주어져 있죠. 높이는 이 밑변으로부터 수직거리 넣다 보니까 이 녀석의 y좌표 4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면 2니까 L은 7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밑변을 7을 가지고 방정식 하나를 더 잡을 건데 우리가 요 길이는 이 Q라는 점에서 P라는 점을 뺀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 Q라는 점은 이 직선의 x절편이니까 이제 x절편은 얼마를 y0을 집어넣어서 x가 계산하면 돼요. c가 4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x절편은 요거 y0 집어넣으면 4x 빼기 8이 0이니까 x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x절편이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밑변이 7이니까 2에서 거꾸로 7 빼버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0을 얘는 또 지나간다는 소리죠.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x의 마이너스 5를 y0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 5a, 그 다음 y0 집어넣고, 그 다음 b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랑, 여기 b는 마이너스 5a죠? 이게 두 번째 식으로 잡히니까 이 친구랑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그지? 연립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다 쓰려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쇠 당나귀 이야기이다. 글을 읽고 당나귀 짐과 노새의 짐은 각각 몇 자루인지 풀이 과정과 답을 구하시오. 자, 읽어볼게요. 당나귀의 노새가 터벅터벅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워서 노새는 그만 한탄하고 말았고 당나귀는 노새에게 말했습니다. 연약한 소녀가 울듯 너는 어째서 한탄하고 있니? 내 짐 한 자루를 내 등에 옮기면. 잠깐 다시 볼게요. 당나귀가 노새. 자, 뭐라 그랬어요? 얘가 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의 짐 한 자를 내 등에 옮기면. 그래서 당나귀의 짐을 X, 노새의 짐을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자를 옮기면 내 짐의 1.5배가 되고. 그래요? 한 자리에 옮겼으니까 당나귀는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노새는 X 빼기 1이 되겠죠. 그러면 나의 짐은 너의 짐의 몇 배? 1.5배가 된대요. 그래서 같아요. 1.5배니까 1.5배는 2분의 3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나의 짐 한 자를 너한테 옮기면 그럼 당나귀는 X 빼기 1이 될 거고 노새는 Y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 되면 내 짐과 내 짐은 같은 수가 되지. 그러네. 결국 요거 두 개를 연립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시죠? 양변에 2를 곱하고 요거 연립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정리해주면은 뭐가 나으려나? 저는 그냥 대입법 쓸게요. 그래서 x는 밑에씩 넘어가면 y 플러스 2. 요 친구를 어디에다가 이 x에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이게 y 플러스 2니까 얘가 y 플러스 3이 되겠죠. 다시 표현하면 2배의 y 플러스 3 이퀄 3y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 여기 2y가 1을 넘기면 y가 되겠죠. 우변에는.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6이니까 9가 됩니다. 그래서 y가 9가 될 거고 y 9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11이었네요. 그래서 당나귀의 짐은 11개고 노새는 9개. 좀 늙었으니까 조금 지고 근데 9개는 많은데, 그지?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8회 보겠습니다. 18번이에요. 1차원적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 같을 때, 이 친구랑 그래프가 공통어지는 사분면 물어봤으니까 각각 그려보셔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Y절편부터 뭐라 그랬어요? Y절편은 음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BC.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너의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BC의 부호는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죠.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AB가 음수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가지고 우리가 뭘 판단하는데 그 다음에 얘랑 두 녀석 이제 부호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왼쪽부터 그려볼 건데 Y절편이 AC죠. 그럼 AC에 대한 부호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볼게. AB가 아니라 BA로 써볼게요. 그럼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C에다가 A에다가 동일하게 B를 곱했는데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C랑 A도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만약에 부호가 같다고 생각해볼게요. 플러스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B가 양수니까 양수 곱하면 양수일 거고 얘가 근데 음수가 돼버려요. 같은 B를 곱했는데 부호가 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A랑 C랑 부호는 뭐야? 반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아니면 하나만 더 잡아드릴까요?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B의 부호를 뭐라고 볼까? A 입장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A가 플러스면 B는 음수가 될 거고, 이제 B가 음수면 C는 음수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거는 A가 음수면 B는 양수가 될 거고, B가 양수면 C는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지? A랑 C의 부호는 어때요? A랑 C의 부호는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했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A, C의 부호도 음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자, 왼쪽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 Y절편은 AC니까 음수니까 여기 찍힐 거고, 기울기가 BC네요. BC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BC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2, 3면 빼놓고는 다 지날 거고, 그 다음 오른쪽 거 AB. AB의 부호는 뭐예요? AB의 부호는 어디 있어요? AB가 여기 있네요. 그죠? AB가 음수니까 AB는 y좌표 음수고, 요거 기울기 AC죠? AC는 여기 있죠? AC가 음수니까 얘도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이 두 친구가 동시에 지나는 4분면, 1, 3면 넌 안 지나. 2는 네가 안 지나. 3은 동시에 지나고, 4도 지나네. 그래서 3, 4분면이 두 녀석이 동시에 지나는 4분면이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자, 26번 볼게요. 다음 네 방정식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뭐 절편 구해놓고 이거 둘 다 그려가지고, 그지? 네 개 모두 그려가지고 여기다 그려 그랬는데, 그냥 저는 저 빈칸에다가 크게 좀 그려보고 넓이를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그려볼 건데, 이 녀석의 x절편은 y 0집어넣으면 x절편 마이너스 4고요. x의 0집어넣으면 y절편 2입니다. x절편은 마이너스 4고요. y절편은 2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하나 더, 이 친구는 얼마예요? x는 넘기면 마이너스 2죠. x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x는 마이너스 2더라. 자, 그 다음 또 다른 색깔로 그려볼까? 노란색으로 x는 4예요. 그러면 4니까 여기쯤 있겠죠? 너가 x가 4더라. 에잉? 이거 뚝뚝 풀어줘. x가 4더라. 또 하나, y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좀 더 내려야 되겠네.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너는 y는 마이너스 3이더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그죠? 이만큼만 지우면, 요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이 되겠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접근하시면 되고, 자, 여기 수직이라고 놓고 이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좌표들을 좀 세팅해 볼 거예요. 자, 요즘의 좌표가 얼마냐면, x는 마이너스 2, y좌표 마 3이고요. 요즘의 좌표는 x는 4, y좌표 마 3이 되는 거고, 요즘의 좌표는 x는 마이너스 2, 이 그래프에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될 것이고, 자, 2y가 넘어가면 2니까 y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 점의 좌표도 x가 4일 때니까 4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이게 4로 변하겠죠. 이렇게 변할 거고, 그러면 여기가 8이 될 거고, y가 4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기초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공식,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풀면 되겠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이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윗변입니다. 난 너를 윗변으로 볼 거야. y축과 평행하네. 큰 y값에서 작은 y값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얼마니?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아랫변도 마찬가지로 큰 y값 4에서 작은 y값 이제 마3이죠. 여기서 빼면 7이 되겠죠. 그 다음 높이는 요만큼이 되겠죠. 이 높이는 x축과 평행하니까 큰 x값에서 작은 x값 빼시면 됩니다. 6인가요? 그리고 나누기 계산할 건데,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되는 거니까 너가 11인가요? 그래서 넓이는 33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19회차 볼게요. 10번입니다. A에서 B 지점을 거쳐 C 지점까지 운행을 하는데, 버스 요금이 주어져 있죠. 너 B가 될 거고 너는 C가 되어라. 자, 그래서 구간별 요금이 다르고요. A에서 B까지는 1,000원이고요. B, C까지는 800원이고, A에서 바로 C로 가는 케이스 있겠네요. 자, 문제 뭐라 그랬냐면, 이 버스가 A 출발해서 탄 승객이 30명이 탔대요. 그래서 여기에 30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C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 승객의 수는 37명이래요. 에잉? 이제 37명이래요. 자, 그래 놓고, 이 버스의 승차권의 총 판매 요금이 51,500원일 때, B 지점에서 내린 승객 수와 탄 승객 수 합을 구하면. 자, 볼게요. 여기 30명이 탔는데, 그지? 여기에서 이렇게 탄 아이들과 내린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탄 아이들을 X, 내린 아이들을 Y라고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30명이 타고 왔어요. 타고 왔는데 X명이, 그지? X명이 추가로 탔어요. 그럼 이 30명 중에서 Y명은 내렸고, 근데 총 쭉 타고 또 가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7명이 증가했네요. 그러면 X명에다가 Y명의 그 차이가 우리가 7명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 이제 가격으로 하나씩을 더 잡을 건데, 잡을게요. 여기에서 30명이 타요. 근데 이 30명은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내린 애들이 있고 C에서 내린 애들이 다 다르겠죠. 여기까지 했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타서 여기 내린 애들은 몇 명이니? Y명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이 Y명의 아이들은 A 구간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1,000원의 금액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Y명은 1,000원씩 내고 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여기 몇 명이 남아요? 30-Y명은, 그지? 얘네들은 B에서 내렸으니까 얘네들은 C까지 가는 애들입니다. 즉, A에서 C까지 가는 애들이에요. 그럼 A, C까지는 얼마니? 1,500원이니까 1,500원을 지불하면서 처음에 탔겠죠. 30 빼기 Y명의 아이들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추가로 들어가야 돼? B에서 룰루랄라 이렇게 하면서 탄 아이들이 여기서 일로 갔을 거니까 이 X명은 BC의 구간은 얼마니? 800원을 더 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니? 금액이 51,500원. 이렇게 놓고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연립을 해볼 거예요. 연립까지 해볼게요. 자, 그럼 계산해 볼 건데 일단 요거 100을 나눌게요. 요렇게 100 나눠주고 여기도 100 나눠주고 여기도 100 나눠주고 여기도 100을 나눠줍니다. 자, 연산 해볼 건데 여기 8x 그 다음에 여기가 10y에다가 여기 얼마니? 15죠? 그쵸? 뭐 이래? 죄송합니다. 10y에다가 마이너스 15y 그럼 마이너스 5y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얼마니? 450인가요? 그럼 450이 넘어가서 빠지니까 65로 표현되나요? 그래서 얘랑 어디 있어요? 얘랑 연립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5를 곱할게요. 그래서 5x 마이너스 5y는 5 곱하면 35가 될 거고 뺍니다. 빼면 3x는 3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x는 10명이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B에서 트로탄 아이들이 10명일 거고 여기 집어넣으면 3명은 내렸다는 소리죠. 자, 문제 뭐라 그랬어요? B 지점에 내린 승객수와 타는 승객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 둘을 더하면 13명,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도로 경사도는 수평거리에 대한 수직거리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뭐뭐에 대한인 건데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1대2라는 건 얘를 비율로 표현하면 두 개 중에 하나 차지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얘를 뭐라고 표현해? 2에 대한 뭐에 비야? 1의 B라고 여러분들이 막 콧물 흘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거리에 대하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뒤로 빠지는 거고 수직거리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분의 너로 표현되는 거니까 수평거리 분의 수직거리고 백분율이니까 배를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런 내용을 몰라도 요 쓰여져 있는 이 말이 말뜻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경사도는 수평거리 분의 수직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울기. 자, 그래서 경사도가 10%인 도로 위에 두 자동차 A, B가 있고요. A는 수직거리가 5이고 그 다음에 A, B 사이 수평거리 20일 때 B의 수직거리를 모두 고르시오. 이게 좀 많이 어렵죠,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한번 이런 시각상학형을 그려볼게요. 이 그림이 있으면 더 편할 텐데 이게 지금 경사도가 10%라는 소리는 그지? 요게 10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즉 수평거리 여기서 10개 가고 여기 1개 왔을 때 1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길이가 10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도로 위에 자동차 AB가 있어요. A의 수직거리가 5래요. 그래서 A의 수직거리 요 길이가 5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AB 사이의 수평거리가 AB 사이의 수평거리 B가 여기쯤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수평거리니까 그지? 요 길이가 아니라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20으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랬을 때 B의 수직거리를 모두 고르시오. 자,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요렇게 놓으면 요 녀석을 뭐라고? 10K라고 놓으면 좀 어렵나? 문자로 나와서 여기는 K일 수밖에 없죠.
무조건 10대 1입니다. 그지? 여러분 닮은 아직 공부 안 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쭉 보면 여기도 요게 10대 1이니까 여기도 10대 1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길이가 20이니까 요 길이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1대 10, 1대 10일 테니까.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B의 수직거리니까 B의 수직거리는 어디에 있어요? B의 수직거리는 요만큼이 수직거리가 되겠죠. 근데 너가 5니까 너도 5가 될 거고 거기다 2를 더하면 7을 하나 찾아냅니다. 여기까지 했죠? 근데 이 B라는 친구가 A의 오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왼쪽에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놓고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은 수평거리가 B가 이렇게 놨을 때 이 길이가 20인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때 이 길이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또 10대 1이니까. 근데 A의 길이,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이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겠어요? 이 길이는 3이 되겠죠. 왜? 여기랑 길이가 같을 테니까. 그래서 3짜리 하나를 더 찾아냅니다. 조금 많이 어려웠나요? 자, 그래서 18번을 정리해 봤어요. 자, 19번입니다. 연화는 기울기와 y절편 이용해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중인데 연화가 사용한 두 점 중에 하나가 이 점이래요. 자, 결국 그런 거죠.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어떤 점? a, b 플러스 3인 점이랑 또 어떤 점이 있대요. 그죠? 어떤 점을 자박해서 당연히 0 집어넣으면 y절편이 b니까 뭐 0, b 이 점 가지고 기울기랑 y절편 가지고 구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풀 필요가 없는 게 어찌 됐던 간에 이 점이 그 그래프 위에 있으니 저 직선에다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이 되겠죠. y 얼마를 b 플러스 3을 x의 얼마를 x의 a를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b 맞죠? 자, 그럼 이제 a값이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a가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히 푸시면 되고 이 문제의 선정 이유는 이런 점이 여러분들이 문자로 주어져 있어도 하나도 겁먹을 게 없더라.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물이 조금 들어있는 직면체예요. 빈 게 아니라 얘들아 물이 조금 차 있어요. 그게 얼마큼 차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일정한 양의 수돗물을 채우기 시작하였다. 수돗물에 물을 채우기 시작한 다음에 5분이 지났대요. 5분이 지났을 때 물의 높이가 그때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0cm만큼 되어 있었고 이제 1분당 2씩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얼마큼 차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조금씩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여기서 이제 밝혀지겠죠. 30분이 지났을 때 얼마니? 20cm까지 차 올랐대요. 그럼 들어보세요. 시간이 얼마큼 지났어요? 25분이 지났어요. 25분이 지났을 때 그때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10cm만큼 증가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우리가 지금 처음에 물이 얼마큼 차인지는 모르겠으나 25분 동안에 10cm까지 증가하는 건 이해했죠? 괜찮죠? 딱 물 채우기 시작해서 요만큼의 시간이 지난 거니까. 자, 근데 문제 얼마? 물의 높이가 몇 분? 물의 높이가 60cm가 될 때는 이제 처음부터 몇 분이 지났는지 물어봤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만 더 차면 돼요? 40cm만 더 차면 되겠죠. 그죠? 요만큼만 더 추가가 된다면 그지 토탈에서 60cm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cm당 25분이니까 얘가 40이 되려면 여기다 4를 곱하면 되겠죠. 4를 곱하면 몇 분이에요? 100분 동안 얘로부터 100분이 더 지나가야 그 물의 높이가 60cm가 됩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물어봤으니까 100분에다가 얘를 꼭 더해야 되겠죠. 30분이 됐을 때 20이 찼고 그 다음 그만큼 또 100분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정답은 130분 후가 됩니다. 됐죠? 그냥 단순하게 1분당 그지 2cm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20번 볼게요. 16번 있네요. 그림의 길이가 18인 양초에 불을 붙인 지 x분 후 x는 시간, y는 남은 양초의 길이이더라. 그래서 양초의 길이가 얼마? 12cm가 될 때는 양초에 불을 붙인 지 몇 분인지 물어봤죠. 그죠? 일단은 죄송합니다. 목소리에 삑사리가 나네요. 얘네 둘 가지고 그 기울기랑 다 잡아다 풀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갈게요. 양초의 길이는 y축이 길이니까
x의 증가량 여기서 일로 가면 얼마니? 마이너스 6만큼 왼쪽으로 가고 y의 증가량은 올라가는 거니까 18이니까 기울기가 마삼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에 y절편은 18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관계식이네요. 문제 뭐 물어봤어? 양초의 길이 y가 12가 될 때, 너가 12가 될 때 그때의 시간이니까 이렇게 x 값을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3x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얼마니? 6이니까 x가 이쁘게 나오네.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18이라는 녀석이 6분이 지나면 다 타들어간대요. 그러면 1분당 얼마큼 타들어가 얘는? 그지? 나눠주면은 3cm만큼 타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길이가 18이니까 이걸 다시 쓰면 원래 18이었는데 x분이 지나면 이렇게 식이 표현된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너무 이쁘죠? 18에서 12 빼면은 6cm만 타면 되니까 1분당 3cm야? 그럼 2분이 지나면 6cm 타들어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그죠? 너무 이쁘니까 숫자가. 자, 이로써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어요.